그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제 1인 1표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의 등간성을 맞추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추진 중인데 이걸 두고 사실은 반대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 기사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민주제를 하고 우리도 사실 국회의원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제에서 1인 1표, 표의 등가성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런데 각 정당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수도권에 당원들이 대거 몰려 있어요. 그리고 강원, 영남, 특히 TK,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제가 대구 지역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전체 TK가 민주당 당원의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원이 100이면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한 1% 정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민주당 했던 분들 취재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평생 민주당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우세요. 손잡고. 여기까지 어떻게 취재를 오셨냐. 너무 고맙다. 정말 험지고 오진데. 네, 어떻게 여기 진주까지 어떻게 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저 김대중 그 선생님 시절 1971년 김대중 선생님 시절부터 제가 민주당입니다. 전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1% 미만이 민주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뭘 하냐면은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의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그 시의원도 있고 뭡니까 구청장 뭐 다양하게 있죠. 구의원도 그러니까, 있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뭐 네. 도의원 뭐 다 이제 그 레벨마다 다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주로 있는 게 이제 3인 선거구의 시의원 하나. 네, 3인 선거구, 2인 선거구는 안 되고 3인 선거구에서는 대구 시의원 하나, 경북 도의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렇게 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힘든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이제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촛불 집회를 지역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사람이 없어서 지역 상무위원들, 대의원들만 겨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 활동하는 대의원들이 당비로 5,000원씩 낸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5,000원 내고 평생 민주당이니까 상무위원으로서 나는 민주당의 대의원이고 나는 상무위원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집회하고 그럴 때 나오고 집회할 때 좀 제발 나와주세요 해도 그렇겠죠, 당연히. 예.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활동해봐야 지역에서 빨갱이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구 지역위원회 존립 자체가 힘들다. 그 촛불 집회 봉사활동 아무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나마 내가 대의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김대중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자부심 이걸 가지고 평생 민주당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뜩이나 소외된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예 발붙이지 못한다. 씨가 마를 수가 그쵸? 있다. 여기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대의원도 아니고 그냥 뭐 1인 1표인데 무슨 역할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이런 것은 없다. 아니 전체 당에서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 1%밖에 안 되는데 당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든 뭘 하든 신경이나 쓰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 없는 셈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단사회 극복과 지역주의 국복 해결 과제인데 이거 놓겠다는 거 아니냐. 1인 1표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호남의 유권자가 당원의 한 30% 정도 되고 이제 서울이 수도권이 그쵸,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당원 한 명이 몇 표를 만들었나 이거를 계산을 해봤구나. 계산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 계산을 했더니 호남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서울은 한 명에서 3명, 뭐 이 정도 되는데 대구 사람들은 23.8%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최소 한 당원이 대구 지역 안에 23.3명에 23.8명의 투표
그러니까 이재명 표 23을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일당 네, 23.81%를 한 거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당대표한테 찍히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분이 이제 동구 갑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원이 800명이라고 합니다. 800명. 그런데 이 800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정청래를 지지해. 그래서 내가 당대표 만들었어. 그럼 열심히 활동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지난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를 밀었어. 그런데 추미애가 당선이 안 됐어. 그럼 나는 탈당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달래고 어루고 함께 민주당을 하느라고 본인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 담보대출로 일하고 있대요. 아이고. 예,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정당 활동하시는 그 돈으로. 그리고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그래도 출마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역위원장이니까 정부 여당이고 지역위원장인데 출마도 안 하냐 이러면 또 면구스러우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출마는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거지될 판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도 지역에서 특히 그 TK 같은 지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토고 이 지역에서 김대중 선생님 때부터 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최소한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이분들의 터전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떠날 수는 없고 당연하겠죠. 예, 네. 본인은 후배 누가 맡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배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권리당원 대의원 뭐 투표를 등가를 맞춘다는 게 뭐 당연히 이게 뭐 비민주적인 행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작동 원리인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이 없는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소모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네. 재정적으로든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든 간에 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민주당 정당 사랑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 효력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가중치든 뭐든 간에 그런 네. 보호 장치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제가 오늘 김상우 의원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김상우 의원 지역구가 울산이잖아요. 그럼 울산에 가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면 극우 세력들이 막 온대요. 그래서 짱깨 뭐 빨갱이 막 이렇게 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은 이제 진짜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든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더 위축되고 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 영남권에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그냥 1인 1표로 밀고 넘어가지 않고 좀 새로운 특단의 이기외에 다른 그렇습니다. 식의 제도적 예. 보완이든 뭘 필요하다.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은 1대 네. 20일 거예요, 대의원이.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서 균형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 가중치를 두었던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오늘 결정된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호남이나 수도권에는 당원들이 많은데 영남 지역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이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험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보면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이 또 이제 분출하는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사람은 그 친명 풍향계라고 알려진 강득구 의원이 보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은 합니다. 정청래 대표랑 나도 뜻은 똑같다. 종구 뜻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과 나름대로 당에 헌신한 대의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큰 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 수기의 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이 부분이 사실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년에 이제 다들 지선 끝나고 총선 공천권에 지금 시선이 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당대표를 하면서 이 다음 대선 태클을 탈 거냐. 네. 여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으로서 대선을 향해서 가는 거 정청래 대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당성과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 뭐 정청래 대표를 사람들이 친명계라고 해서
양쪽에 전화를 돌려보면 정 대표가 너무 급진적이야 막 이렇게 때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네, 그런 분위기 아니라 네. 요거는 좀 조절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좀 저하는 게 있거든요. 건의.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 1인 1표는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될 그럼요. 길이다.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 영남권에도 호남만큼 민주당 당원들이 많으면 똑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열악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플랜카드 맨날 붙어 있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대구 경북 가보면 정말 유권자들 현장 취재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 그리고 당신 어디서 왔어? 이것도 물어보고 뭐 간첩 아니냐 막 이렇게 여전히 간첩까지. 그런 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갱이, 민주당은 간첩, 민주당은 북한 추종 세력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 놓고 지역 매체들, 지역 정치인들 전부 그런 사람으로 똘똘 말려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맞아요. 네.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겠다.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구죠? 우리 총리했던 대구에서 갑자기 왜 이러냐? 김부겸 네. 총리가 야반도주 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그 서울로 그렇게 해서 부천인가 어디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이 그렇죠. 됐었는데 그때 정말 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정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동네예요. 아직도. 그러면 이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을 지키고 정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분들을 끌어안고 가야지. 이분들을 내쳐서야 되겠나라는 무슨 생각이 좀 말씀인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인 1표제 관련해가지고 언제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설문조사를 드렸는데 2,0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보기는 다음 달 5일 처리한다. 시점만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기 후에 처리한다. 세 번째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응답자의 43%가 다음 달 5일 처리해야 된다. 33%는 수기 후 처리해야 된다. 전면 재검토는 24%입니다. 이게 합산과 덧셈 뺄셈을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러네.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